자, 이 주제는 제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언론들이 하니까 나도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그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원피스 논란. 자, 이건 제가 자유토론으로 맡길게요. 어떻게 보셨어요들? 근데 이게 토론 주제거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 복장 자체로 말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 복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직장 일단 저는 복장이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재밌지. 네. 대립각을 세우기 그러니까 위해서. 저는 복장이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항상 상가집 같듯이 검정색 옷을 입고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영국 의회가 그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국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영국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드레스 코드는 한복으로. 그러니까 이건 가치관의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네.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논란거리가 될 필요는 없었다라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언론이 좀 부추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의님 어떠세요? 저는 이 기사 자체가 사실은 국회를 희화시키는 일련의 뭐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 국회에서 뭔가 좋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니면 비전이 없거나 그런 걸 대신할 수 있는 약간 가십거리에 사실은 불과하고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국회에 제가 특정 국회의원을 거명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레깅스만 입고 국회에 왔다. 이미자 아시죠? 네. 우리 문희상 의장님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얘기했던 레깅스를 입고 왔다. 복장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국회에서 그러면 용인해야 될까? 레깅스 요즘 입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복장의 자유잖아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관점에서 레깅스를 입고 오든 예를 들어서 뭐 벗고 온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 상상하니까 좀 이미자의 레깅스에 댓글로 미야킴님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능력제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밤 11시에 어떤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뭐 20살쯤 되는 나의 딸이나 조카가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택시기사가 민낯을 입었어요. 민소매. 근데 팔뚝에 문신이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은 그 택시기사는 그냥 예술적 행위로 타투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손님이 느끼는 공포, 불쾌감. 그래서 택시도 실은 복장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 뭐냐면은 저는 의상 선택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많은 곳에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제가 유시민 2003년에 유시민 논쟁도 알고 그다음에 미 의회에서 민소매 관련된 알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도 모델을 하나 찾을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서는 남성 국회의원들이 1985년인가 넥타이 매지 않는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데 내가 넥타이를 왜 매야 되냐. 하지만 넥타이를 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영국은 또 어떤 규정이냐면 남녀 국회의원들이 가급적이면 검정색 계통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해야 된다고 공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장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앞에 나와서 내용보다는 복장으로 만약에 튈 때 그 내용은 실은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공고하는 요지는 뭐냐면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해라. 그런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가치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답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지. 지금 황 작가님 말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 차원에서 드레스 코드도 필요하다 하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의회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갖고 싶어 하는 게 보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젊은 국회의원이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공격할 거리가 되냐인데 이 사건의 본질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껏 의정활동 정말 잘한 이미지 좋은 여성 정치인이 그렇게 입고 나오면 그렇게 공격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유호정 같은 스타일이 뭔가 좀 되게 부정적 이미지 많은데 뭐 게임 대리 게임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던 국회의원이 뭔가 너무 발랄하게 물론 뭐 자기 그룹 사이에서 그 옷을 입고 감으로써 국회의 어떤 권위에 지금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입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도랄까 이런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옷차림을 나쁜 태도로 본 사람들의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욕하면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유호정을 편을 들고 있지만 저는 켜켜이 쌓여있는 감정이 폭발한 거다 이렇게 봐요. 그 태도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푸나님 얘기랑 거의 일치한데요. 일부러 유창희 씨가 그 얘기했기 때문에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반박한 겁니다. 반박 논리를.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마치는 말까지인데 뭐냐면 유 의원이 말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인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나는 복장보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로 나는 국회를 뭐 개혁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는 때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 더 부드럽게 대중을 설득시킬 수가 있을 텐데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국대 떡볶이식으로 대받아치는 거야. 저는 그런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문제는 제일 나쁜 놈들이 이거야. 언론인데 사실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 나온 가장 센 발언만 모아가지고 타이틀로 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당을 또 한 번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씁니다. 매일경제. 류호종 원피스 차림에 오빠 한번 외쳐라 진중권 미친 XX들 조선 비즈 빨간 원피스 등원 류호종의 여 지지자 다방 도우미 성희롱 쏟아내 조선일보 류호종 원피스 입고 등원에 티켓 다방이냐 돈 없는 비난 중앙일보 류호종 분홍 원피스 등원에 여 지지자 룸사롱 새끼마다 막말 한국경제 별풍선 줄까 분홍 원피스 류호종의 성희롱 쏟아낸 여 지지자들 한국면세뉴스 술집 여성 BJ 같다 류호종 국회에서 짧은 원피스 다 다운표예요. 금융소비자 뉴스 류호정 분홍 원피스 복장에 여 지지자 룸사롱 새끼만한 막말. 요거는요 제일 나쁜 새끼들인 게 이런 표현은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국회의 권위라든지 너무 자유분방한 거에 대한 상당히 뭔가 좀 예의를 갖춰라 정도의 댓글을 제일 나쁜 것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들이 클릭수를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지지자인지 야지지자인지 누가 구분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감정이 쌓이는 상태가 됐잖아요. 박원순 시장 관련한 조문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의 일부 젊은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좀 간극이 많이 벌어진 건 사실인데 나는 정의당 쪽에도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거여인 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과 같은 결로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개혁이 미래통합당과 가깝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개혁성 지금 정의당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태이다 보면 결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사소한 것들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냥 미래통합당 취급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저는 강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는 데 대해서 그 스스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강박이 있는데 저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 22대 국회만이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민주당 이중대가 되겠다. 그럼으로써 통합당을 없애고 그러니까 국회라는 지형에서 통합당을 아주 왜소한 정당으로 만들거나 없애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건전한 야당이 되겠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런 구조로 나가면 오히려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유호정, 장혜정 이렇게 뭐 장혜영인가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발언 태도로 오히려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중대가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이 정의를 외치는데 이중대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정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개혁을 할 때는 정의당이 더 앞서서 개혁을 추동한 세력이 돼서 이중대가 아니고 우리가 본중대다라는 그런 얘기를 세평을 들을 정도의 과감한 개혁. 그리고 너무 젊은 국회의원이 나서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성숙이 없는데 정치라는 게 그 세상 만사의 거의 법 위에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루는데 그 28, 30밖에 안 되는 그 세계관으로 그 세상을 재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살짝 반대 한번 해볼게요. 방송할 내용도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천둥벌거숭이 같은 젊은 구호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사실 바꾸는 원동력이긴 하죠. 상당히 평균과는 멀리 멀어져 앞나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정의당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진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그 사회적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외치면서 그런 어떤 고생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 정치인 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뛰어온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젠다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쩌다 솔직히 말하면 반짝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젊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몰라야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우리같이 나이를 조금 더 먹기 시작하면 야 그거 해봐야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예 그 아젠다를 꺼내지도 않죠. 그러니까 원칙에만 맞으면 그 주제를 갖고 구호를 외치면서 앞서 나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지금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죠.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 시절에 이제 좀 더 전신으로 올라가면 통합진보당이랑 민주노동당까지 올라가겠지만 민주당 분들과 되게 같은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조금 더 센 진보 운동의 형태로 그 당을 만들었던 때랑 달라요. 지금은 뭐냐면 사실 미래통합당도 못 가겠고 민주당도 못 가겠는 소위 말하는 패미 집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상당 부분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패미 집단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과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당을 장악이라는 표현까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퍼센테이지 한 30-40% 이상을 당원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 정당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기 힘든 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들은 사실 겉돌 수밖에 없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금 비호감성을 계속 높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미지 좋았던 젊은 정치인이 똑같은 원피스 입고 나오면 이렇게까지 많은 악플은 안 달렸겠지만 또 하나 민주당 커뮤니티에서 달았던 악플들 중에 제일 센 거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플을 갖고 와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요거는 언론들이 제일 쓰레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분석을 그 정의당은 결국은 분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그 페미니즘 표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민주 개혁에 대한 생각보다는 페미니즘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과 사회의 그 주요한 기득권과의 싸움,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소위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 사이에 간격이 커져서 정의당은 분당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먼저 외치고 그래서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으나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석이커녕 6석 그것도 지역구 1석밖에 안 되는 더 진보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소멸해가는 과정을 오히려 거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정의당의 앞날에 대해서 좀 진작에 고민을 하시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올해 총선 전까지는 정의당 거의 비판 안 했거든요. 심지어 심상정 대표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세게 싸워주는 거. 의석은 몇 개 안 되지만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과 더 세게 싸워주는 거에 대한 박수 같이 보내고 지지하는 정당은 달라도 감정적으로 서로 연대했던 그 시절의 감정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호정이나 이런 국회의원들한테는 그 감정이 안 생기는 거죠. 심상정은 있으나 나머지 사람한테는 그 동질감이 안 생기니까 이제는 그냥 뭐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외딴 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히려 지금은 용해인이 있는 기본소득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더 가깝게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DJ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DJ는 그 총선마다 젊은 피를 수혈했거든요. 그 젊은 피가 우상호고 이인영이고 임종석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주류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 안에 정당이 일정의 체계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뭐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들이 이런 신인 정치인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가르치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실한 학습을 시켜서 지금의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구조. 전혀 호소력이 없는 그런 후보들을 내세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잖아요.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는 뭐합니까? 내 말이. 후보, 결과물이 좋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 후보를 고르는 데까지는 사실 핵심부가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투표권 행사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그 폐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희님도 한마디 하세요. 이런 논란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조금 벗어나서 말씀드리면요. 그 예술가 중에도 천재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천재라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이상한 짓 하거나 시체말로 또라이질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법도 어겨보고 당연한 것들을 흐트러 놓으면서 누군가를 이제 대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든지 큰 거 보지 않고 만약에 이번 사태만 좀 조명해서 보면 저희가 아니라 요즘 말하는 Z세대들은 어쩌면 이 사태를 보고 엄숙주의라든지 막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도 잃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유호정 의원이 뭐 전체적인 엄숙주의를 흔들었다거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무기를 싣기보다 저희 세대 때는 이해 못하시는 것들을 아마 젊은 세대에는 또 다른 의미로서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것 같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의 천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원색 옷은 입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하게 달려왔는데 내가 빨간색 옷 이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이 무채색 계열의 특히 검은색이나 흰색 종류로 이렇게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 예의가 중요시 되는 사람들은 의회라고 하는 공간이 그런 정도의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되죠. 이런 논란은 국회가 무슨 아까 말한 엄숙주의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치관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그 유시민 장관의 백바지 논란은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그건 유시민 장관 자체가 장관이 되거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 그런 권위를 깨고 싶었기 때문에 갖고 나왔던 백바지,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관됐던 어떤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런 궤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했던 거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반대로 국회에서 젊은 여자 정치인이 원피스 입고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들어오신 분들이 뭐 차라리 벗고 다니라 이런 식의 공격을 하시지 마시라. 저는 그런 공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쪽 언론들한테 딱 쓰이기 좋은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무슨 뭐 룸사롱이네 뭐 다방이냐 이런 식으로 쓰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호정 논란이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한 게 정치가 이제 정기국회가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 식의 논란을 막 부추기는 언론들 때문에 근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때리길래 그건 아니다. 근데 저는 이 발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의미를 찾고 토론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제에 대해서 가끔 이런 걸 왜 발제하느냐. 이거 무가치한 것이다. 놀아나는 것이다 그러는데 듣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듣기도 전에 이 발제 내용 의미 없어. 그거 자체가 선입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하려고 했던 의제였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어제 나온 친구들이 이걸 다룰 만한 철학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2명 나와서 한참 고민해서 이건 우리 방송에 안 다루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남성 4분이 나오는 4사람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발제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이게 가장 그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악플을 갖고 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언론의 플레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호정이라고 하는 그 초선 국회의원이 긍정적인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라고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